지난주 나스닥 시장에서 반등이 나타날 적 9,200포인트 전후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이 시기 삼성전자는 58,500원, 삼성 SDI는 32만 3천원 전후의 가격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하였다. 큰 틀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락 강도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반등 시기 일시적으로 매도하였다가 재매입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 유형에서는 반등 시기 삼성전자는 58,500원, 삼성 SDI는 32만 3천원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2차 하락 과정이 발생할 적 재매입을 시도하여 투자에 참조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렸다. 현재까지 나타난 반등세가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9,070포인트에 그치므로 삼성전자는 미체결된 상태이고, 삼성 SDI는 32만 3천원의 가격에 체결되었다. 지난주 9,070포인트까지 반등세를 이어가던 나스닥 시장은 이후 큰 폭으로 밀려나 2차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2차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밀려나는 과정을 멈추고 재차 반등세로 돌아설 것인지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들다. 그런데 나스닥 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고 재차 반등세가 이어져 9,400포인트 전후까지 접근할 경우 이번에 나타난 1차 하락 과정의 저점이 이번 하락세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미체결된 상태로 남은 삼성전자는 재차 반등 시기에 매도될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반등 시기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밀어붙이는 반등 시기에는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매도 시도는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미 매도한 삼성 SDI의 경우 32만 3천원의 가격에서 현재 일정 폭 밀려난 상태에 놓여있어 언제든 재매입을 시도하여도 좋고, 2차 하락 과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다가 재매입을 시도하여도 좋다. 만약 나스닥 시장이 1차 하락 과정에 그칠 조짐을 보여주면 재매입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여 드리겠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등세.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상해 종합지수. 끊임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금융주. 통상적인 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등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2차 충격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충격은 세계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나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나스닥 시장은 이번 하락 과정에서 시장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강한 하락 압력이 분출되어 나타나는 하락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하락 과정으로 1단계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게 되면 제법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9,200포인트 전후까지 접근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에서 나스닥 시장은 9,07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통상적인 반등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반등세를 넘어서는 폭이 크면 클수록 1차 하락 과정의 저점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차 하락 과정의 저점인 8,264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2차 하락 과정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현재 나타난 9,070포인트가 이번 반등의 고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1차 충격에 준하는 2차 하락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하락 과정이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하락 압력을 해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잠재된 하락 압력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하락세는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나타난 것은 잠재된 하락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한 2차 충격 과정에 내면에 잠재된 하락 압력이 의도하지 않게 분출되어 나타난 경우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받은 세계 경제의 충격을 회복하는 데 있어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다면 현재 나타난 1차 하락 과정만으로 하락세를 멈추어 세울 수 있다.
앞서 1차 하락 과정이 급하게 진행할 적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설이 하락세를 멈추었고, 반등세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추가로 강한 호재가 나올 경우 최근 2차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려는 하락세를 멈추고 재차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주는 세계 주식시장이 2차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느냐,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시장이 1차 하락 과정에서 그치던 2차 하락 과정으로 이어지던 시장 흐름의 큰 틀에서 보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2차 하락 과정으로 작년 8월의 저점 전후로 접근하면 진행 속도는 6개월 정도 늦추어지는 결과를 낳아 이번 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다.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보다 중요한 상해 종합지수. 나스닥 시장은 오래전부터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점은 최근의 하락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나스닥 시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예전의 나스닥 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던 시장 지배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2009년 3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3번의 큰 장이 발생하여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 거의 정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세 하락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 놓인 나스닥 시장이 새롭게 대세 상승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장을 이끌어 나아가는 역할을 맡기는 힘든 것이다. 2016년 2월 이후에도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제한된 역할에 그치고 있다. 미국 시장을 제외한 여타 시장들이 새로운 큰 장을 만들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상승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시장이 준비 과정을 멈추고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나스닥 시장은 더 이상 상승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 나스닥 시장이 더 이상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나스닥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역할을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시장을 제외한 여타 시장들이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의 조짐이 나타나야만 한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려면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필요하고 중국 시장에서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 장세가 발생하면 회복세의 신호가 나타난 것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고 해소되는 것을 계기로 중국 당국은 유동성 장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내놓아야만 한다. 이 가운데 하나가 중국 본토의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될 경우 중국 당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 상해 종합지수는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 장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의 여러 글에서 세계 주식시장에서 큰 장이 들어섰다는 기준을 나스닥 시장으로 잡지 않았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2018년 1월의 고점인 3,587포인트를 뚫고 올라서는 상승 과정이 나타날 경우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에서 큰 장이 들어섰다고 판단하여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번 우한 사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전후에 머물고 있는 점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보면 향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금융주. 향후 우리 시장에서 큰 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시장은 2003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대세 상승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된다. 그리고 2007년 10월
대세하락의 과정으로 진입하고 나서 13년 만에 대세하락의 과정을 마감하고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장에 큰 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상승세의 성격은 유동성 장세이고 경기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갖출 가능성이 높다. 경기 관련주는 삼성전자가 이미 시장의 중심부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변 종목들도 제법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금융주는 중심부 진입 시도는 차지하고 끊임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상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경우 실제 전체 지수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상승 구도에 속한 종목의 경우 큰 장을 만들어내는 상승 과정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게 된다. 큰 장을 만들어내는 상승 과정은 크게 준비 과정의 흐름, 본격적인 상승 과정 그리고 상승 국면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렇게 3단계 상승 과정으로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한 번의 큰 장에서 전체 시장의 상승 흐름을 실제 이끌어 나아갈 종목은 이런 단계별 상승 과정과 맥을 똑같이 하는 행보를 보여주게 된다. 우선 전체 시장이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시기에 맞추어 해당 종목은 시장의 중심부 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부 진입에 성공한 종목이 중심축을 구축하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적에 전체 시장은 큰 장을 만들어내는 2단계 과정인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2016년 2월에 상승세를 시작한 KB금융지주가 2018년 1월에서야 시장의 중심부에 진입한 것은 세계 주식시장이 2018년 1월에서야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진행 속도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 시장이 큰 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최소선이라 할 수 있는 전체 지수 기준 2700포인트에 도달하는 과정이 나타날 경우 금융주의 중심부 진입 시도는 2016년 2월 이후에 행보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다만 2016년 2월에는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 은행주를 전면에 내세우고 은행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KB금융지주에서 중심부 진입 시도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 대형 증권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고 이 경우 미래대우증권에게서 중심부 진입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주는 모든 대형주 가운데 가장 집단성이 강한 종목이다. 은행주를 전면에 내세우든 대형 증권주를 전면에 내세우든 본격적인 상승 과정이 나타날 경우 금융주 전체가 강한 집단적인 상승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KB금융지주와 미래대우증권 모두 PBR 기준으로 3에 접근하는 추세적인 상승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상승의 초기 과정에 어느 종목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현재 금융주는 끊임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장과 세계 주식시장이 큰 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4에서 6개월 뒤로 밀려난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뿐 우리 시장과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이 실제 큰 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므로 당장의 하락세에 대하여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